네, 이번 주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이번 주에 최대 강건은 FOMC가 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FOMC는 약간 소문난 잔치일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나왔던 이슈들, 인플레 압력이 다시 높아지고 있지만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기준금리는 9월 FOMC에서 그대로 5.5%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그것보다 분기 FOMC이기 때문에 경제 전망이나 아니면은 점도표 여기에서 네. 중립금리가 어떻게 변하고 올해 예상금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중립금리뿐만 아니라 올해 예상금리가 지금보다는 한 번 정도 더 인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 그렇죠. 조금 더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FOMC 같은 경우에는 소문난 잔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받고 어느 정도 레인지에서 움직일까요? 일단 이번 주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큰 폭의 등락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FOMC가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이제 끝이 나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굉장히 관망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아시다시피 IPO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돈들이 추가적으로 다른 데로 좀 이동하기보다는 약간 조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현재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0포인트 내인지 안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도 좀 4분기까지 진행을 한다고 보게 되면 네. 아마 2,500에서 2,800 레인지 안에서 아주 완만하게 올라가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의 FOMC뿐만 아니라 BOE 그리고 BOJ의 통화정책 회의 있잖아요. 영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정책 코멘트 자체가 약간씩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영국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네. 일본은 기준금리 상향 조정에 대한 코멘트가 최근에 우에다 총재가 언급을 했었고 그것 외에 국채 금리의 상단, 현재는 일본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1%로 잡아놨는데 네. 요거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더 열어둘지 그에 따른 엔화 강세 이슈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영국이나 일본에서 통화정책 회의의 결과가 약간 긴축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달러 가치가 굉장히 약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운드화나 아니면 엔화가 달러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2등, 3등 하고 있지만 50% 이상을 유로화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의 흐름들 그리고 달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아시아 통화 이슈와 관련된 위안화 흐름들 이게 원달러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 일본과 영국의 통화정책 회의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또 이웃나라인 중국은 어떨지 지난주에 산업 생산이라든지 그리고 또 소매 판매가 예상외로 약간 선전을 하면서 괜찮았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능가하는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우려 섞인 시각이 여전히 있거든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중국은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금 가정을 깔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회복할 수 있다, 부양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부동산, 주식시장, 소비 관련된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는 기준금리까지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 정책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화하기에는 환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급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지난주에 중기유동성 창구라고 해서 MLF 금리가 있는데 그대로 변하지 않았고요. 네. 이번 주에는 FOMC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기준금리, 대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출 우대 금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도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부양을 강하게 한다면 성장률도 회복이 되겠지만 지금은 좀 굉장히 약한 상황이다. 물론 지난주에 8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조금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진 건 맞지만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국이 빠른 속도로 회복한다. 그래서 예전처럼 5% 6% 성장대로 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확률이 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투자의 관점에서 중국 관련된 소비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약간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할까요? 일단 중국 소비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중국 관련된 산업재 부분들, 뭐 철강이나 화학 이런 부분은 중국 내부의 성장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네. 분명히 안 좋을 겁니다. 근데 한국 입장에서 중국 여행객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사용하는 중국 인바운드 소비주는 굉장히 좀 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라든지 중국 경제가 좀 흔들려서 부의 효과가 감소해서 소비 여력이 약화될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중국 내부에서의 일이고요. 일단 바다를 건너서 여행지로 가게 되면 본인들이 계획을 한 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다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최근에 일부 화장품이라든지 의류, 뭐 면세, 호텔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중국의 또 관광객과 관련된 말씀하신 종목들 흐름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화장품주는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또 2차 전지는 어떨지 상당히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최근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또 장이 진행이 되면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서 코스닥이 낙폭을 줄이고 있거든요.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2차 전지, 특히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이 굉장히 저하됐다. 이제는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렇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상 아시다시피 올해 7월 26일 날 그때 에코프로가 153만 원 고가를 찍고 네. 계속해서 내려오는 과정 중에서 추가적인 상승 재료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쪽에 쏠려 있던 돈들이 한국에서 뭐 초전도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쪽으로 많이 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급이 예전처럼 2차 전지 쪽으로 딱 쏠린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업종들 그리고 다른 테마들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음극재, 양극재, 뭐 전해질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한국의 뭐 포스코라든지 아니면은 뭐 SK라든지 큰 대형 그룹사들 이런 쪽은 굉장히 조금 수직 계열화라든지 아니면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좀 크지 않을 수가 있고요. 반면에 기존의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경계의 시각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번 주에 또 굵직굵직한 IPO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의 자금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밀리의 서재뿐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도 상당히 관심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밀리의 서재가 이제 공모가는 최상단인 23,000원으로 결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해서 내일까지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아마도 여기가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걸 수요 예측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 청약도 굉장히 무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후에 진행될 두산 로보틱스 제가 알기로는 한 26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공모가 밴드가 어떻게 될지 이거에 확인이 될 겁니다. 이때는 한 26,000원 정도, 21,000원에서 26,000원이 밴드인데 이것도 밀리의 서재처럼 최상단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공모주에 대한 청약 호조로 이뤄지면서 뭐 10월 5일 날 굉장히 조금 높은 가격으로 상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IPO 쪽에서 기대할 만한 부분이 별로 없긴 했지만 이번에는 좀 달라졌다. 지금 시장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상장이 되면서 유동성이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은 또 미국과 그리고 대만 TSMC 쪽에서 노이즈가 나오면서 반도체주도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주 어떻게 봐야 할지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마무리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반도체가 좀 많이 내려간 건 맞습니다. 근데 원래 여름 때쯤에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간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계속 이게 뒤로 뒤처지고 있고요. 그 반도체라는 게 한국이 대표적으로 갖고 있긴 하지만 미국이나 대만 이런 쪽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규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재 삼성전자 기준으로 7만 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근데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불리한 그러니까 들어가기에 조금 어려운 가격일 수 있지만 길게 보신다면 연말까지 본다면 그래도 지금 가격도 충분히 샀다가 기다릴 그런
지점이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네. 너무 나쁜 시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어떤 종목군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네, 일단 매크로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 유가 상승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들. 근데 마침 지금 9월, 10월 넘어가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기대가 조금 높아지고 네. 있어요. 연말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면 미리 사고 트레이딩을 하려는 그런 니즈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주 딴에서 은행과 보험이 지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굉장히 최적의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금융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롯데손해보험 또 21%까지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네요. 유망 종목군까지 알아봤고요.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